찌개, 정까지 무조건 드셔보시고 결정하세요. 불만족 시 100% 전액 환불 보장. 육수 하나에 겨우 300원. 화학조미료 아닌 100% 자연 유래 육수가 300원.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Next. 채널 차이나. 사랑하니까 살림합니다. 참말은 뭐지? 우리 자기 추워서 안 되는데. 일회용품 마음 불편하지? 여기에 담아주세요.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카레. 이 모든 건 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 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림. 지구 살림템. 예스. 중국 채널 차이나. 빅팀. 서울에서 경기도 서남쪽으로 2시간여 달리면 만나는 평택. 50년대 초까지만 해도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 한적한 농촌이었으나 대기업의 공장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산업도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발달된 도시에 비해 문화시설이 부족한 탓에 문화예술의 불모지로 불렸던 평택에 문화예술 산업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경기 서남부 지역의 유일한 미술관이잖아요. 갇혀져 있는 큐브 형태의 공간이 아니라 확장된 공간, 4차원의 공간, 4차원의 개념, 이런 것들이 더 추구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 MM 아트센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역을 넘어 세계의 문화를 이끌어갈 견인차가 되겠다는 포부로 문을 연 MM 아트센터는 평택의 문화 개척지로 불리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철 스크랩을 생산하던 공장이었습니다. 이제 야드나 실내에 쌓여있던 것들이 예를 들면 엔진 블럭, 자동차, 신차들 이제 충돌 실험한 것들 이렇게 분해해서 문제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공간이 지금 현재 전시장으로 쓰이고 있는 거고, 그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압축해서 리사이클링을 해서 바로 이제 현대제철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였고요. 강철을 생산하던 회사에 주 원료를 공급하던 이곳은 최 관장을 만나면서 운명이 달라졌는데요. 공장으로 활용할 당시 각종 실험을 위해 꾸며놓은 투박한 철판 내벽을 그대로 살려 고유의 정체성을 충분히 드러내면서도 공간이 가진 힘을 오롯이 표현했습니다. 거대한 창고 같은 건물은 무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전혀 다른 모습이 됐습니다. 지금 전시장으로 쓰여지는 그 1층 공간을 보고 제가 정말 그 공간의 아우라에 감동을 했어요. 그 공간을 보고 여기다. 정말 제가 여기서 진짜 전시 공간을 제대로 한번 꾸며보고 싶다 라고 해서 사실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이 전시를 오픈하게 됐었죠. 많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현재 복합예술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된 거죠.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건축 디자이너가 설계를 했었어요. 이 착공 관련해서 이제 서류 접수하기 한두 시간 전에, 그러면 이게 다 헐리는 거잖아요. 그걸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공간이 이야기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회장님 설득을 했고 회장님도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서울에서 평택시청에 그 서리접서라고 하는 분을 다시 설계비 다 드리고 어쩔 수가 없었죠. 사실 더 유명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미술관이라는 형식은 지금보다는 이미지가 확 줄지 않아요. 아트센터가 더욱 특별한 것은 기존의 미술관과는 다른 철 공장 그 자체의 독특한 매력을 고스란히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판으로 인한 풍성한 소리 울림으로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음악 공연도 가능하고요. 과거 현장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스크래치 등을 그대로 남겨 공간이 가진 멋을 더했습니다. 헤리티지적인 개념이었어요. 적재물들이 많이 쌓이면서 벽에 나 있는 스크래치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업이 운영한 지가 한 4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이건 시간의 역사다. 아니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스토리, 여기서 일했던 여러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담겨 있구나.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라고 저는 봐서. 쇠를 울리던 공간에서 마음을 울리는 공간으로 공간 고유의 이미지를 문화로 승화시키며 공간은 곧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있는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아트센터는 작가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 길을 출퇴근을 하는데 뭔가가 생기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전혀 예상치는 못했었어요. 너무 외진 곳이라서 누가 과연 찾아올까?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었어요. 의외로 근데 또 타지에서 많이들 찾아오시고 이게 이렇게 탄생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 신기했어요. 멀리서도 존재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감각적인 외관을 자랑하는 아트센터. 건물 뒤편에는 당시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구겨지고 찢긴 원통의 조형물인데요. 이는 예술 창작물이 아닌 아트센터의 뿌리인 철강 공장에서 사용하던 부품입니다. 몇십 년 동안 중장비들이 집게 같은 걸 가지고 찝어서 이렇게 무거우니까 그걸 옮기고 하던 그런 자국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야기거리고 이제 헤리티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전시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 공간에 되게 유명하신 유럽에서 활동하는 작가이시면서 전시 기획자가 한 분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거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인가 인스타에 올려줬었는데 세계적인 어떤 철 조각을 하시는 리차드 쉐라라는 분이 자기 작품 같다고 할 정도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공간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과거의 설비를 보존하려고 했지만 행정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철거하고 이 조형물 하나만 남겼습니다. 와, 특이하네. 그냥 이런 생각. 여기가 공장이라는 얘기를 뒤늦게 들었는데 매치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반 미술관에 갔을 때 우리가 갔을 때 그 어려움? 잘 모르겠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이렇게 통으로 돼 있는 느낌으로서 여기는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을 같이 보는 느낌이니까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바로 철문입니다. 여기저기 녹슨 철문은 과거 큰 중장비나 트럭이 공장을 드나들 때 사용하던 문으로 원료를 옮길 때 이용했는데요. 높이 7m의 거대한 철문 2개 중 하나를 살려서
어떠한 대형 작품도 전시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동료 작가의 경험인데 큰 나무를 잘라가지고 전시 공간에다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것도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 좀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그 공장에 있던 문이 2개였는데 하나는 이제 없애고 하나만 살려놓은 거예요. 한쪽 벽면을 여닫을 수 있도록 설계하면서 아트센터만의 독특한 특색은 더욱 부각됐습니다. 커다란 창고 같은 내부에 12m가 넘는 층고까지 더해져 남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의 미술관에서는 전시가 힘든 설치 미술이나 초대형 작품까지 언제든지 전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설치 미술이라든지 이제 크기가 큰 대작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걸만한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리고 이 조형물 같은 경우라든지 설치 미술이 이제 그 높이가 높은 경우에 그것을 작가들은 구현하고 싶은데 그걸 구현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뭐 저도 작가 출신이다 보니까 잘 알게 된 거죠. 평소 접할 수 없는 초대형 사이즈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까지 만끽하는데요. 또 다른 특징은 높은 천장 구조의 개방감을 살린 오픈형 복층 전시관입니다. 탁 트인 중앙을 중심으로 벽면을 따라 전시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길을 따라 2층의 작품뿐만 아니라 아래층의 작품까지 한눈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공장 지역이 많은 이런 데 가면 높이 있는 데 보면 뭐 조명이든 배관을 이렇게 손보려고 하는 점검로라는 게 있어요. 그 점검로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 공간은 별도로 제작을 한 거죠. 높이 있는 작품을 잘 볼 수 있게,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부감의 형식으로 좀 색다른 어떤 그 관람하는 어떤 그런 형식을 좀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해보고, 공간의 특성을 10분 활용하여 다양한 작품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구성한 아트센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꺼번에 융합된 공간으로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각자 다른 형태의 공간에 담긴 그들마다의 경험, 그 경험들이 쌓여온 시간은 공간과 함께 연결되어 새로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 있잖아요.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왜 이 공간이 생겼고 이 공간이 무엇을 하고 있던 공간이다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명칭도 MM이라는 뜻도 사실 그런 데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메탈 관련 스크랩 그리고 뮤지엄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소문자가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작은 예술가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큰 확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어떤 숫자 단위였어요. 밀리메가. 뭐 속담으로는 띠끌모아 태산 뭐 이렇게 할 수 있나? 근데 그런 개념으로 MM이라는 좀 독특한 명칭이 좀 생긴 거죠. 수많은 예술가들과 새로운 미술관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특별한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배우로 활동하는 박신양 씨의 10여 년 동안 작업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박신양 작가가 이제 오래전부터 기획하셨던 게 이제 연극적 요소와 전시를 한번 합쳐보고 싶은데, 근데 연극 요소에는 연극적 용어의 그 제4의 벽이라는 게 무대와 관객석에 보이지 않는 벽을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복층 위에서 밑을 내려보는 거기를 이제 제4의 벽으로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100여 점이 넘는 회화 작품과 미디어 아트, 메인 작품 제4의 벽까지 오롯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가의 새로운 면모가 색다르게 전해집니다. 밑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색을 입히고 하는 작업들을 밑에서 하게 되니까 여기서 관객들은 이제 내려다보면서 제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관객과 작품 사이에 제4의 벽이라는 가상의 벽을 구축하고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의 관점에서 작품이 완성되는 거죠. 여러 가지 시점이 이 안에서 교차되는 그런 다양한 시선이 교차되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작가의 그림 작업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전시회에 관람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작가의 작업실에서 마치 한 편의 연극 공연을 보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데요. 작가가 일상을 보내는 작업실은 곧 작품이 되어 매일매일 작가가 선보이는 모습을 작품처럼 색다르게 감상하는 거죠. 일단 인테리어부터가 되게 독특해서요. 그 작품하고 되게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다른 데랑 다르게 일단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인 것 같아요. 공장인지 몰랐거든요.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집중도 잘 되고요. 이 장소가 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공간은 먼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역사의 변화에 따라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변해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3층 같은 이런 우리가 기존의 미술관 같은 분위기보다는 일단은 직접 그리시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특이한 경험이고 2층에서 마주 볼 수 있게 이쪽 그림을 이쪽에서 멀리서 볼 수 있게 그것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보통 미술관은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이쪽 그림을 이쪽에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워낙 그림이 큰 것도 있지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트센터는 각각의 공간 이미지를 통해 공간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기획 전시, 상설 전시 등 기획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 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대학을 갓 졸업하고 결국은 이 미술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미술 기획을 했든 예술 행정을 했든 큐레이터 학과를 나왔든 미술 기획을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든 작가든 맡겨보자.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게라지 프로젝트 그래서 몇 작가가 여기서 전시를 했던 기획을 젊은 기획자가 기획을 해서 이 공간을 꾸며왔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특히 지하 공간은 작품의 전시에 따라 다채롭게 꾸미는데요. 전시를 하거나 때론 감상실로 직접 인테리어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히스토리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건물 전시 편하게 뭐 층고 높게 딱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와서 공간의 그 느낌도 받고 작품이 또 작품에 대한 느낌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관람객들이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다양한 문화가 생동하는 아트센터는 온 가족이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과거 사무동으로 사용하던 공간은 카페로, 직원 식당으로 이용하던 곳은 레스토랑으로 사람들에게 여유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공간도 사실 외지잖아요. 시내 중심에서 또 오려면 3-40분 걸려야 되고 서울이나 수원 근교에 있는 데서 오기도 평택 시내에서 오는 시간이나 서울에서 오는 시간이나 비슷해요. 막상 전시를 보려고 오셨는데 차 한잔하고 그리고 좀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오래 머물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전시장만 딱 보고 가면 또 아닌 것 같고.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지역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는 아트센터.
그런 만큼 지역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미술관이라는 어떤 높은 벽을 뚫고 전시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의 일반적인 작가들도 작가들이지만 작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술활동을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전시를 할 수 있게끔 해보자라는 공간 취지로 거기도 사실은 2개층이 전시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으로 지역 작가의 작품 전시도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젊은 부부가 많은 지역 특성에 따라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미술관 옆에 마련했는데요. 과거 기업에서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활용해 만든 놀이시설입니다. 특수화금 알루미늄 같은 것들을 이제 리사이클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담아서 미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미국에서 또 받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 실제로 사용했던 컨테이너, 해상 컨테이너하고 일반 컨테이너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실제로 사용하던 해상 컨테이너를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파스텔톤의 동화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이곳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책도 읽고 여러 수업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 공간에서 다 있는 복합 시설보다는 아이들이 호기심을 또 유발할 수 있고 층층마다 컨셉이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공간 놀이이기도 해요. 예.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은 공간 곳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부모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재미난 놀이터보다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는 흥미로운 곳이 따로 있습니다. 이 시골에 저희는 사실상 견학을 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30분씩 40분씩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게 지금 너무 편리하게 돼 있죠. 미술관이라는 자체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낯선 곳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미술관에 갈 거야 라는 얘기에 미술관이 뭐예요? 라는 반응이 나오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직접 보고 이제 만들어보고 작품을 만들어보면서 미술관이 여기야. 그러면서 미술관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하고 새로운 곳을 알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배우는 그림 교실입니다. 미술이라는 낯선 세계로 초대된 아이들은 생전 처음으로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데요. 마음대로 그리고 표현하면서 감성을 키웁니다. 미술관을 다녀오고 나서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하고 또 자기 표현을, 감정 표현을 하면서 그림을 표현을 하면서 이 그림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림 교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열려있는 공간인데요. 오늘 하루만큼은 멋진 예술가가 되어 나만의 작품을 완성해봅니다. 미술관 관람 후에 저도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와서 체험을 해보니까 너무 힐링도 되고 탁 트인 풍경이 예술적 감성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자재와 기기 등의 물건을 쌓아두던 야적장은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했는데요. 이곳은 사람들이 편히 쉬어가는 휴식처이자 문화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지역 행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MM 아트 센터가 사실은 폭넓은 개념에서 복합문화 공간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 안에 이제 미술관이 있는 거고, 공원도 사실은 바닥에 전기 다 들어와서 버스킹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마음대로 와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을 꿈꿨던 거고. 우리에게 공간이 의미하는 바는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 해왔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기존의 옛 건물이 갖고 있는 감성과 역사를 계승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공간은 이제 우리 곁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거는 이 작가들이 진짜 마음대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자기 작품을 해볼 수 있게끔 계속 공간의 형식들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와서 그 그림을 보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 공간을 좋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도슨트 프로그램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일반 관람객들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 그 작가들 또는 생활 예술인들하고 또 교류도 계속 좀 업그레이드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창조의 터전으로, 예술과 문화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누리고 소통하는 아트센터는 앞으로 우리나라 예술을 연결하는 지역 문화 거점 복합 문화 공간으로 도약해 갈 것입니다.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한국 풍경으로 이름난 곳이 있습니다. 푸른 바다 위, 점점이 찍혀있는 섬이 빛나는 지역, 통영.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섬이라고 하면 미륵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통영의 남쪽에 있는 섬으로 2개의 다리와 1개의 해저터널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해 다도해의 절경을 감상하려면 미륵도가 빠지지 않을 정도죠. 이곳 미륵도는 바닷물이 이제 들면 섬이 되고 또 썰물이 되면 이제 육지가 연결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통로에 통영 문화를 만들었고요. 또 해저터널을 건설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여기에 신화 SB의 전신인 최기호 조선소가 1946년도에 들어서게 되었고요. 멸치선과 목선을 만들다가 1970년도에 들어서 최초의 철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 덕분에 통영하면 관광을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지만 사실 통영은 거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조선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토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기 때문에 조선업의 성황은 곧 통영의 성장과 발전에도 관계가 깊었는데요. 통영 경기를 이끌어가는 데는 조선업이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화조선소라고 하면 통영의 많은 세수의 한 또 축이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지역 내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조선소의 이 부지들은 우리 통영에 계시는 분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죠. 어떻게 보면 통영시가 아주 작은 도시지만 거기에 어떻게 한 중간에 또 영역을 하는 공간이었고 특히 통영시의 도남동은 미륵도가 선물해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크고 작은 조선소들이 몰려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삶을 일구어 나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모여들었고 늘 그랬듯이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는 그 지역의 번영을 증명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여기 근처를 지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몰렸던 곳인데 지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차들이 많고 이제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 거리 자체를 오기가 지나가기 쉽지가 않았죠.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좀 나중에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많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좀 나중에 느꼈어요. 왜냐면 워낙에 성동도 마찬가지고 여기 신화조선도 마찬가지고
망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통영에서 생업이었는데 그 생업이 다 중단이 된 거죠. 수많은 삶의 바탕이 된 통영의 조선업.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쇠퇴의 바람은 밝게 빛나고 있던 통영의 빛마저 흔들어 놨습니다. 간절히 부활을 꿈꿨지만 결국 시간의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조선소. 하지만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통영 시민들을 향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1946년 작은 조선소에서 한때 세계 10대 조선소에서 올랐던 신화 SB 조선소의 본관이었습니다. 2010년 이후 금융위기로 인하여 조선업이 쇠퇴함에 따라 신화 SB도 어려워졌고 5,000명의 근로자가 대거 실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파산한 조선소를 중심으로 봉평지구 도시재생 누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작의 첫 단추가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입니다. 바닷가 앞 든든히 버티고서 지역 경제의 토대가 되었던 조선소 본관 건물. 비록 번영과 쇠퇴의 굴레에 그 역할을 잃었지만 공간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통영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품어갈 수 있는 고민의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옛 조선소가 그랬듯이 통영을 움직일 활력이 필요했죠.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예전 신화조선소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공공창업지원 공간이다 보니 큰 뼈대는 그대로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옥상 정원을 제외한 모든 층이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1층은 아트홀통, 갤러리, 지역 상품들을 살 수 있는 점포가 있고요. 2층은 창업카페, 3층은 세미나실, 미디어실, 그리고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북라운지가 있습니다. 4층은 창업 랩실들이 23개가 있고요. 5층은 지역관광협업센터, 남해안 여행라운지,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그리고 간단한 업무와 독서를 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해피랑, 6층에는 옥상 정원과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의 이름은 한 번에 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보이기도 하는데요. 관광 여행을 뜻하는 레스트와 문화 예술을 뜻하는 아트를 더해 리스타트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삶의 터전을 상실한 폐업의 공간이 새롭게 태어나 취업과 창업을 대표하게 된 것이죠. 제가 컨셉이 우리 자원을 활용한 걸로 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이 공간도 폐조선소였는데 이렇게 멋지게 공간이 됐잖아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여기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 번 노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슬픔과 절망, 침체를 고스란히 보여주던 폐조선소가 다시 희망과 꿈의 공간으로 바뀌게 된 이야기. 그 속에는 통영의 발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향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빛내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힘쓰는 입주사가 있습니다. 지역 내 저희들 업체를 차린 이유는 아무래도 연구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환경이 어렵다라기보다는 통영에는 아무래도 무형문화재가 8개나 있는 지역의 아주 문화, 역사, 예술 쪽으로 다른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또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소리로서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통영의 문화, 예술, 관광 분야의 트렌드를 제시하고 공유하는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문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이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통영을 움직이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했죠. 좋다. 그런 공간이었고, 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으니까, 많은 문화, 예술, 관광이라고 하는 파트들은 하나의 업체만 있다고 그게 활성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입주해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에 입주한 대표자들은 따로 또 같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상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한 창업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보면 내 삶의 터전인 통영의 발전도 중요한 것이죠. 고민은 나누면 반이 되고 때로는 나의 고민이 다른 사람의 답이 되기도 하니까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한 달마다 한 번씩 입주단체가 모임을 합니다. 거기에서 서로 소개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입주단체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가장 좋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쪽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서로 조인을 함으로써 통영시의 여러 가지 행사들과 함께 연계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에 뿌리를 둔 창업자들도 있지만 무트로 들어오고 나가는 통영 바다의 파도처럼 자유롭게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층에는 공유 오피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언덕이라는 뜻의 피랑과 행복에 해피를 더해 모두가 함께하는 사무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통영의 좀 정치를 느끼면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 조선소를 이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리스타트 플랫폼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폐조선소 인더스트리얼 분위기가 이렇게 무심 풍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버려진 공간으로 두는 게 아니라 다시 가꾸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여기 이름이 리스타트인데 저는 그냥 재창업 정도로만 이렇게 봤는데 1층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레스트, 휴식의 레스트하고 아트, 그 아트적인 게 합해서 이제 리스타트 해가지고 제 사면으로 이제 재취업 재창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탄생했는 것 같은데 통영이라고 생각하면 문화예술을 빼면 이야기가 안 되는 도시인 것 같아요. 폐업한 조선소 건물이 지역에 다시 쓸모가 되기까지 많은 고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조선소 폐업으로 실직한 사람들과 지역 주민, 관광객들이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교육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지역분들에게. 그래서 좋은 교육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교육을 듣다가 4층에 이런 공간이 있구나. 근데 이제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제가 이제 희망을 정말 원했었죠. 네,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통영을 움직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꿈을 펼칠 공간을 제공하고요. 이곳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이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상생의 가치죠.
제가 알기로는 거제에도 이제 조선소 이렇게 바꿔가지고 카페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도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실 조선소 건물인지 모를 만큼 좀 깔끔했고 막 이런 청년들 스타트업 같은 것도 지원해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업도 관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생산적이라고 느꼈고 사실 건물이 너무 깔끔해서 최근에 지어졌다라고만 생각했고 진짜 신사업이다 이 정도만 생각했지 막 조선소 같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공간도 활용 잘하고 네, 되게 좋은 취지를 가진 건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의 입주사를 둘러보면 뜻밖의 꿈도 마주치게 됩니다. 통영이 가진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해 매년 꾸준히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곳인데요. 언젠가 영화의 도시 통영도 기대해 볼만 할까요? 영화를 찍는데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 찍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같이 해 나갈 수 있으면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게 더 좋은 기회죠. 저희 입장에서는 사무실도 없었는데 이런 사무실이 생겼다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 좋고요. 어떻게 보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는 거니까 서로 그냥 밖에서 있다가 여기 와서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좀 쉼터 같은 느낌의 공간이 돼서 좀 마음이 좀 편한 것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엔 좀 불안하게 일을 했다라면 지금은 좀 더 편안하게 일을 하는 느낌? 네,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매년 새로운 꿈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는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의 공간. 이곳을 거쳐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통영의 새로운 취업 창업 랜드마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올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아직 제가 봤을 때 어울리는 행사는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그거는 요 근방의 시민들이 교육 이런 거는 또 하긴 하는데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서 이 주위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더 그렇고 좀 더 많은 혜택이나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주어졌으면. 옛 조선소가 그랬듯이 이 공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더해지고 생각을 교류하며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빛내고 있습니다. 문화 공간도 생기고 경제 공간도 생기고 소비 공간도 생기고 동네 주민들이 그리고 통영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접근성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좀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한 거.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으로 채워지는 공간도 있는데요. 뮤지컬 배우가 되고자 하는 통영 청소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요. 작은 공간을 우렁차게 채우는 목소리와 몸짓은 분명 통영의 자랑이 될 것이죠. 여기서 연습한 친구들은 통영에 있는 여러 문화축제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권위 있는 뮤지컬 콩쿠르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또 좋은 실적도 거두고 있습니다. 뭐 저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뭐 뚜렷한 뭐 학원도 아니었고 원래 뮤지컬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연습실을 뭐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고 대회도 나가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 이렇게 좋은 공간이 생겨서
통영시에서 이렇게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타 클래스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 아이들과 또 새로운 친구들이 같이 좋은 뮤지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에 모인 사람들의 꿈은 하나로 모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영의 옛 영광이었던 조선소를 기억하기 위해 그 공간 위에 덧그려진 오늘날의 새로운 역할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이곳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이 자체의 공간을 전부 없애버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들을 좀 한쪽에 조성을 해주고 이곳에서 우리 그 수없이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고 그리고 나라를 정말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그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는 우리 후손들이 계속 되기를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걸 뭐 그대로 방치하면 이게 의미 있는 공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과 연결되는 어떤 공간으로 다 재생을 시키면서 이 공간들을 살리면 시민들에게도 좋고 또 이곳에서 수고하신 수많은 피땀을 흘리는 그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통영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져 앞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갈 이곳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옛 조선소 건물이 훌륭하게 재탄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겠죠? 저는 이 건물을 제 집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집이 더 예쁘고 멋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오고 싶은 공간이 되는 게 우선은 제가 이 공간을 관리하는 주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른들도 좋아하시는 공간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이지만 아이들이 놀러 오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선소 그만두고 굴공장에서도 일을 해보고요, 또 은행에서도 일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통영에 있으려고 해봤는데 저한테 이 공간은 좀 저의 생각을 좀 전환시키고 뭔가 좀 기대감을 심을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도 그 자체로 또 다른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앞으로 품어갈 모습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대되는데요. 당연히 시민들의 공간으로 되는 게 맞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가까이 공유를 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관리가 되고 그래야 이제 제가 참여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발전도 되고 점점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안내자? 저한테는 안내자입니다. 모르는 길, 아니고 안 가본 길, 이런 길을 가게 해주고 정보를 줘서 가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길을 열어주는 계기를 이 안에 사람들까지도 협력하거든요. 신화조선소가 문을 닫게 된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조선업이 이렇게 쇠퇴하면서 많은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일자리를 잃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거였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체할 만한 이런 공간들이 생기고 이 공간에 또 사람들이 빠져나간 만큼 또 다른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지는 공간인 만큼 이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도 각자의 그 일에서 이게 창의적인 부분이나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3의 막 좀 다양하고 힘있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의 번영과 쇠퇴를 고스란히 보여주던 공간이 이제는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찬 공간으로 재탄생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가진 꿈으로 통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싶은 사람들.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을 채워가는 앞으로의 이야기가
통영을 보여주는 새로운 가치가 되는 나날들을 응원합니다.